영양읍 감천리와 진보면 월전리를 잇는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영양군은 새해 역점 사업으로 교통망 개선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도심 면적의 15%에 달하는 산단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수가 5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경북 인구는 496만 3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4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의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양군은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릴 만큼 외부와 통하는 교통망이 좋지 못한 지역인데요. 오도창 영양군수는 LG 헬로비전 신년 대담에서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통 오지의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모두 없는 지자체 영양군. 교통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수십 년째 교통 오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8기 최대 현안도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4통8달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서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3천억을 투입해서 국민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양읍 감천리와 청송읍 진보면 월전리를 잇는 16km 구간 중 3개 구간 5.43km를 직선으로 바꾸는 공사로 오는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총 92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안동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인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동청송 영양나들목까지의 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영양읍 현리에는 900m가량의 4차선 도로인 관문도로를 건설합니다. 현리에서 영양우체국 앞까지 읍으로 들어오는 주 도로를 넓혀 시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양군의 첫 4차선 도로라는 상징성도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국도 31호선과 88호선의 6개 구간을 개선하는 데 545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고 지방도의 직선화와 확장 등에도 1,040억 원을 투입해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철도 건설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그 철도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계획에도 국가 철도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은 대대적인 교통 개선 정책으로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달 대구시가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민간 자본 3조 원을 유치해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첫 사업 대상 기업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시작으로 신고리 원전 1.5기 용량 수준의 태양광 시설을 산단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17일 대구 제3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3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한화자산운용과 협력사, 산단관리기관 등과 함께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에 첫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업체의 공장 지붕 1,200여 제곱미터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됩니다. 발전 용량은 271kW. 대구시는 이 업체를 시작으로 대구 도심 면적의 15%에 달하는 산단 지붕에 전체 발전 용량 1.5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률 전국 1위, 전력 자립률 30%를 달성하고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10% 이상 줄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든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단을 가지고 있고 공단의 노후화를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와 연계해 산단의 노후 성면 슬레이트 공장 지붕을 모두 철거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고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신규 입주업체와 공장 등의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도로 위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가 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탓에 차가 미끄러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아이스의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위에 엉켜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급하게 속도를 줄여 간신히 충돌을 막았지만 뒤따라오던 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녹은 눈이나 비가 추운 날씨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겨 도로가 마치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얼음막에는 매연과 먼지가 엉겨붙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워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도로나 터널 출입구, 지하도와 고가도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를 확보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빙판길에선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주행 전 타이어의 만모 상태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어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제동하고 핸들도 천천히 조작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몸을 피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인구가 4만 7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대구 인구는 236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1천 명이 줄었고 경북은 260만 명으로 2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고령 인구 비율은 대구가 18.4%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23.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낙동강 산업단지의 각종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원수를 낙동강 최상류댐에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2월 정부 계획 반영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후 낙동강 상류 댐물 공급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환경부에 우선 건의할 예정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익숙한 이 시구는 시인 안도현이 쓴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모두 태워 온기를 전하고도 하찮게 대우받는 연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인데요. 요즘은 첨단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0만 가구 정도만이 이 연탄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연탄값마저 올라서 취약계층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 한 장에 800원 하던 게 최근엔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제로 주택용 난방 요금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3월 말 1메가칼로리당 65.23원 하던 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89.88원까지 38%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난방비로 쓴 국민들의 지출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소득이 많은 가구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6만 7천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월 소득 30만 원 미만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는 1분기 전기요금이 9.5% 올랐고요.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비롯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의미로 의성군의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재정난을 겪는 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시행 중이며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군수는 자매도시인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 대구 북구와 서구에 기부하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재정이 열악한 그런 농어촌군의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우리 농산물의 팔로 쳐도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뭐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돼 있어서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1회 이육사 기자상 수상자로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이육사 기자상 위원회는 17일 안동 예미정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순덕 기자에게 상금 2천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순덕 기자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칼럼을 통해 시대 정신에 부합된 언론의 지표를 명확히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육사 기자상은 항일 시인이자 기자로 활동했던 육사 이원록 선생의 기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구 경북 지역 언론인들이 제정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박람회 CES에 참가해 117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CES 경상북도관에는 포인드, AI 트론 등 지역 기업체 21곳이 참가했으며 현장에서 200여 건, 금액으로는 89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고 경북도는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256만 달러, 한화 3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해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경북 일대 단독주택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문경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대구 경북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빈집 털이 사건이 늘 것으로 보고 예방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3년 식생활교육 시범학교 24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식생활교육 시범학교는 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며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이나 영양상담도 이루어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상 학교에 운영비 1,000만 원가량을 각각 지원하며 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에 기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문경 지역의 정보화 마을이 설을 맞아 18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문경시청 중앙현관에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문경 파령사과와 사과즙, 건 오미자와 오미자청, 잡곡 세트 등 다양한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경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가 설 연휴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대구 관광여행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대구의 숨은 생태 자원을 관광하며 주요 코스마다 도장을 획득하면 선물을 증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